안녕하세요. 김한준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소음인의 특성과 어떻게 생활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소음인은 고온 지역에 적응한 신체 패턴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. 온도가 높은 지역에 적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로 땀이 나기 쉽겠죠.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열을 발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땀샘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. 땀이 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피부 얕은 층으로 혈액순환량이 좀 증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해지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땀 배출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몸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당연히 체온이 낮겠죠. 온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체온을 좀 낮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요. 열 생산이 주 목적인 갑상선 기능이 낮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.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고요. 소음인들의 갑상선을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해봤을 때 작은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. 저도 이제 전형적인 소음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추위를 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있어서 갑상선 부위를 좀 초음파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이렇게 갑상선이 체온 유지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갑상선은 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갑상선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목 주위의 혈류 공급량이 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해요. 그래서 소음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이나 어깨 부위가 좀 가늘고 여리여리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소음인들은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. 소음인들은 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상당히 좀 풍부한 편인데요. 반대로 위장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은 좀 적은 편이에요. 내장 문맥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서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식사량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살이 찌지가 않아서 상당히 좀 마른 체형을 갖고 있어요. 그 다음으로는 소음인의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소음인들은 대부분 좀 낙천적이고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. 일단 체력적으로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할 때도 뭐 치밀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빈틈이 많은 편이고요.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밤새서 하는 거는 소음인한테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. 체력이 좀 딸리기 때문이죠. 소음인들이 밤새서 무언가를 계속 할 경우에는 수면 깎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. 성격적으로는 대신에 좀 상당히 좀 온순하고 좀 유순한 성격이 좀 많고요. 요거는 교감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화가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사실은 기운이 없어서 화를 못 내는 편이에요. 뭐 짜증 정도는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폭발하듯이 화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. 태양인이나 소양인과는 완전히 좀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음인이 어떤 식으로 생활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볍게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격렬한 운동,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위주를 통해서 교감신경의 톤을 좀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고요. 물론 좀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적응하기 좀 상당히 힘들 거예요. 처음에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은 적응을 하면서 좋아질 거예요. 이렇게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열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고 갑상선 기능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몸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거예요. 두 번째로는 과도한 땀 배출이나 설사를 할 경우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.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소음인은 소화 기능도 좋지 않고 좀 식욕도 별로 안 좋고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이 많은데요. 마르다는 얘기는 체액량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좀 적다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설사를 하거나 땀을 지나치게 배출하게 되면은 체액량이 줄어들어서 쇼크와 유사한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액량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온 음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세 번째로 소화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특정 부위에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은 그쪽으로 혈액량이 좀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위장관으로 따뜻한 음식을 공급을 하면은 위장관 쪽의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당연히 혈액량도 늘어나게 됐죠. 그러면은 이제 소화 기능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식사량도 좀 늘어나게 될 텐데 식사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대사를 하면은
그 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. 이렇게 하면은 전신적으로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또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어요. 자, 지금까지 소음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음인은 마르고 소화가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약하고 성격적으로는 화도 잘 못 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소음인이라고 부르고요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소음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활습관 관리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해주시고요. 만약에 소음인들이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땀을 지나치게 흘린다거나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의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